여러분 반갑습니다. 여행 스케치를 담당할 유지성 강사입니다. 어, 여러분 이제 여행 스케치 되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어반 스케치에 대해서 이렇게 얼마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여행을 가면 한번 그림을 그리고 그 풍경들을 이렇게 담고 싶은 충동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휴대폰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겠지만 그걸로 이렇게 담아내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휴대폰에서 그대로 포착하는 것보다 내 감정을 실어가지고 내가 내 그림을 그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서 집에서 그림을 그려도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또 굉장히 무명 화가들에도 초보자들에도 이게 연습을 해가지고 또 유명 화가가 되는 경우도 간간히 있더라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몇 강좌는 안 되겠지만은 이 시간을 통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따라오시면은 충분하게 여러분들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여행 스케치에 대한 어반 스케치에 대한 재료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흔히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쓰고 어렸던 이런 캔트지 있겠죠. 캔트지 있겠고요. 캔트지가 아니고 내가 기록을 하기 위해서 기록했던 것을 보관하고 또 이렇게 과정들을 한번 보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두꺼운 양장으로 된 그 캔트지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좀 두껍다 보니까는 그 일반 캔트지보다 약간 두꺼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뭐야 물감이 번져도 아니면 물감을 좀 입혀도 종이가 일어나지 않고 좀 고급 재질이에요. 약간 가격은 조금 비쌀 뿐이에요. 가격이 한 30장에 한 2만 원 조금 넘어질 정도로 좀 싼 얼마 되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시다 보면 뭐 좀 오랫동안 쓰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스케치북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감 같은 게 하나 있어야 되죠. 여행 스케치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그런 간단한 휴대용 그 물감들이 고체 물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붓도 껴 있네요. 붓 같은 경우는 이 고체 물감 같은 경우는 이게 떨어지면은요 한 낯색으로도 그 화방에서 이렇게 구입해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물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붓 아까 그런 그 워터 붓 말고요. 이런 하나로 된 거 이런 것도 관계없습니다. 보통 8호에서 한 10호 정도 그 정도 붓 사이즈면 아주 좋아요. 근데 이거보다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붓 세트가 있어요. 갖가지 용도에 맞게 붓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잔디 그린다. 그럼 잔디 그리는 붓이 있고요. 그리고 뭐 배경을 칠한다. 배경 칠하는 붓도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것들 나중에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샤프예요. 샤프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시죠? 샤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비 연필이 있어요. 사비 연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생소하겠지만 이런 통심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연필 자체가 전부 흑연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좀 굵기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또 뭐냐면 이게 연필로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나서 뭐 휴지로 문질르든가 손으로 문질르든가 이렇게 그 명암 조절을 할 때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세세한 부분들 있죠. 미세한 부분 그런 게 찰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종이를 이렇게 뭉쳐놓은 찰필 같은 게 있어요. 이런 찰필 가지고도 명암도 내고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문지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 이런 연필 저 지우개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문방구에서 그냥 지우개 딱딱한 거 사면은 되게 지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화방 가서 톰보 지우개 주세요. 그러면은 되게 부드러운 지우개예요. 물론 우리나라 건 아니라서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 지우개가 되게 싸면서도 되게 잘 지워져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그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던 지우개인데 지우개도 되게 다양해요. 뭐 이런 지우개도 있고 떡 지우개라고 이렇게 뭉쳐서 쓰는 지우개도 있고 꼭 이런 지우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딱딱한 지우개 그러니까 뭐 초등학생들이 쓰는 그런 지우개도 용도에 맞게 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우리가 컬러링을 하기 위해서 연필을 그리고 연필로만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은 컬러링을 하기 위해서 연필 위에다가 번지지 않게 그 라이너를 따가지고 거기서 컬러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피그먼트 라이너 세트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여기 0.05에서부터 1mm, 2mm, 3mm, 5mm, 8mm 뭐 이 정도가 한 세트가 나와요. 세트가 나오는데 이게 보통 얼마 주고 제가 사냐면 한 18,000원 뭐 이 정도에 이제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사면 되는 건데 보통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게 전부 다 뭐 사셔도 되고 왜냐면은 굵은 건 굵은 터치를 할 수가 있고요. 가는 건 가는 터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같이 있으면은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은 0.2mm를 저는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0.1mm 하나만 있어도 뭐 그림 그리는데 별 무리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피그먼트 라이너고요. 그다음에 명암 내기 위해서는 이런 저런 것도 있어요. 이런 그 마카라고 마카가 있는데 여기에 남바가 써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는데요. 일자로 갈수록 숫자가 낮을수록 연하고요. 숫자가 높을수록 진해요. 그러니까 10은 거의 검정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은 거의 안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마카를 따보면 굵은 면도 있고 굵은 면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명암을 쉽게 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 얇은 면도 있어요. 미세한 부분들을 명암을 내줄 때 아니면은 드로잉을 할 때 이럴 때도 마카로 많이 쓰이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 또 뭐가 써 있냐면은 여기에 숫자 앞에 W자하고 C자하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W자는 웜그레이라고 하고 그 약간 그레이 따뜻한 계통의 그레이 계통이고요. 그리고 C자 같은 거 차가운 계통의 그레이 계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취향에 맞게 나는 따뜻한 뭐 색조로 그림을 그릴래 그러면은 W자 그리고 나는 차갑게 그리겠다 그러면은 C자를 선택해서 사시면 되는데 보통 여러분들은 많이 그리려면은 많이 세트로 사시면 좋지만은 보통 한 그 3번, 5번, 7번 정도 이렇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사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그 드로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재료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재료가 이런 문교 이런 콘테 같은 게 있어요. 콘테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죠. 이런 콘테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스틱으로 돼 있는 것도 있지만은 뭘로 돼 있어요? 저기 연필형으로 이렇게 깎아서 쓰는 콘테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많이 아시는 파스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아시는 색연필도 있어요. 색연필도 유성 색연필도 있고 수성 색연필도 있거든요. 수성 색연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 색연필로 칠해 놓고요. 물을 칠하면은 수채화 물감처럼 쫙 번지는 게 있거든요. 그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휴대하기 굉장히 간단하게 물통 가지고 댕길 큰 물통 가지고 댕길 수는 없잖아요. 아까 잠깐만요. 자, 이러한 붓에서 이렇게 물이 들어가 있는 이런 붓도 있지만 그냥 일반 붓 이런 붓에서 일반 붓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붓에서는 물통을 가지고 와야 돼요. 우리가 여행을 다닐 때 그냥 물통 생수병 하나는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생수병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거 1,000원이면 사요. 자,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굉장히 튼튼해요. 여기다 옆에다 놓고 그리고 물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시면 아주 편리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 물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큰 거 사용하시지 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 가서 스케치하고 그럴 때 짐이 많으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케치북 자체도 반반한 것도 있어요. 쬐끔한 것도 있고요. 여기다 큰 것도 있는데 요 정도는 이제 집에서 할 정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할 때는 좀 최대한 작은 걸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간단한 요거나 요 붓이나 둘 중에 하나 가지고 다닐 수 있고, 물통 작은 거 하나, 그리고 피그멘트 라이너 0.2로 하나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샤프 하나, 지우개 하나, 이 정도면은 뭐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 간단한 재료로서 우리가 뭐 요즘 또 산에 다니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저도 그저께 그 산에 갔다 왔는데 단풍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 단풍의 그 아름다움을 저도 하나 이렇게 산에 가서 한 10분, 20분 정도 살짝 스케치하고 그렇게 왔는데, 그런 재미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와가지고 산에서 그리다 만 것도 집에서 약간 정리를 해가지고 완성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창피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은 되게 좋은 작품들, 보람 있는 그리고 그런 작품들을 뽑아낼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면은 첫 시간이니만큼 제가 여기가 4강좌예요. 제가 이게 또 4강좌이기 때문에 4번에 걸쳐서 그림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알려드리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몇 년 그려도 힘든다는 게 그림이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그림 그리려면 그림이 뭔 줄 알아? 그게 뭐냐면 바로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많은 인내력을 가지고 꾸준하게 이렇게 해야만이 어떤 작품들이 나오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이거 순식간에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추어기 때문에 그냥 쉽게 하고, 그리고 창피하시지도 말고 절대 꾸준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강좌는 선 연습부터 하고요. 이 선 연습도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은 간단한 것만 이번 시간에 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선 연습을 제가 조금 응용 동작의 선 연습을 조금 하면서 물체를 그릴게요. 물체를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점 보기거든요. 그러니까 1소점으로 그릴 것인가, 2소점으로 그릴 것인가, 어떤 시점 보기,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만 딱 끄집어나고요. 그 다음에 2강좌, 3강좌에서 시점 보기 하고 4강좌 마지막 편으로 가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에는 오늘은 먼저 선 그리기를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천천히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선 연습을 하겠습니다. 선 연습을 할 때 선의 가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이제 한 12등분을 한번 해볼게요. 가로로 하나, 둘 이렇게 세 등분을 한번 대놓고요. 이렇게 쭉 선을 긋습니다. 이거 선을 그으실 때 자로 그으셔도 관계는 없어요. 자로 그으셔도 관계는 없고요. 좀 삐뚤빼뚤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너무 빨리 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세로선은 4등분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4개. 4등분을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선을 그리실 때는 이렇게 긴 선은 팔목을 가지고 이 팔목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어깨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어깨를 움직이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긴 선을 그릴 때는 팔목은 가만히 있고요. 어깨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였어요. 팔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아주 편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12개의 칸이 됐어요. 12개의 칸 중에 이제는 세로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선을 그릴 때 그리는 연습이 왜 필요하냐면 그 그림 그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선들, 그리고 다양한 명암들, 그리고 농도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테크닉을 위해서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선 연습이 꼭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미술학원 갈 때 처음에 가면은 선 연습 많이 시키죠. 그거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 내내 선 연습만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게 미대 입시 준비하는 애들은 거의 일주일 내내 선 연습을 시켜요. 그러니까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그림이 부드럽게 나오거든요. 자, 세로선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연필은 뭐냐면
사비연필이에요. 사비연필.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비연필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사비연필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 홀더를 하나 껴요. 이렇게 화방이 가면 깍지라고 달라고 하면 이렇게 깍지 줘요. 깍지 주는데 저는 깍지가 이렇게 큰데 이렇게 그냥 반절 잘랐어요. 좀 너무 커가지고요. 몽당연필을 쓸 수 끝까지 쓰기 위해서 이런 것을 껴서 이렇게 뭐 표준이기 때문에 어디 연필 무슨 연필은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집에서 그 아이들 몽당연필이라고 안 쓰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이런 거 하나씩 사다가 이렇게 끼워줘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만들면 되거든요. 또 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볼펜 같은 경우로 껴서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시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로선 연습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에 힘을 빼고요.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쭉 손목을 이용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세로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세로선 이런 거 그을 때는요. 건물 그릴 때나 이렇게 반듯한 탁자 그릴 때나 의자 그릴 때나 이런 것들을 그릴 때 많이 사용하니까 이런 연습도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자, 세로는 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사용해 가지고 굉장히 부드럽게 잘 나올 거예요. 제 스케치북이 이렇게 약간 엠보싱처럼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은 이제 캔테지를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종이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캔트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RCG도 있고, 뭐 수차 정형, 뭐 목탄지도 있고, 되게 구람수에 따라서 종이도 많이 달라지고, 근데 그리고 뭐 특히 이런 수차 정형 종이나 이런 종이에서는 그 세목, 중목, 황목으로 이렇게 나눠요. 세목은 얇은 거고요. 그 다음에 중목은 중간 옷 이렇게 엠보싱이 있어요. 우리 화장지처럼 엠보싱 있는 것처럼 수채화 종이도 그렇게 엠보싱이 되어 있거든요. 가는 것은 거의 그 엠보싱이 없는 것은 세목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엠보싱이 조금 중간 정도인 건 중목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엠보싱이 굉장히 심한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은 황목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수채 들어갈 때 그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가로선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가로선도 여러분들 되게 많이 그려봤죠? 그렇기 때문에 손에 힘을 빼고요. 손에 힘을 빼고 똑같은 농도로 처음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똑같은 농도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손을 그어주면 됩니다. 너무 쉽죠? 잘 따라오시면 나중에 진짜 내가 그리고 싶은 사물, 풍경, 건물, 그리고 정물 이런 것들을 다 그려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이렇게 가로선을 이렇게 그려야 돼요. 가로선에 농도가 있죠. 농도도 있고 그런데 여기 한쪽으로만 연필 선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굵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날카롭게 이렇게 쓰기도 해요. 연필을 그래서 돌려서 이렇게 쓰기도 해요. 옛날에 제도하는 사람들은 샤프를 돌려서 썼잖아요. 샤프 얼마나 그 얇은 그 굵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정한 연필 처음과 끝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샤프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그렇게 그리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연필을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이 연필은 좀 처음 봤을 거예요. T프라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우리나라 건 아닌데 T프라임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삽입인데도 불구하고 요거 같은 경우는 농도가 조금 진하게 나와요. 이제 사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사선을 움직였나? 보고요. 앵글이 자, 사선 한번 그려볼게요. 사선을 이렇게 자 여기서 연필이 삐죽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좀 날카롭군 그런 선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좀 뭉뚱한 부분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자, 당연한 얘기지만은 이러한 연필 심의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면적도 다르게 나오고 느낌도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잘 선택해 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면 아주 좋은 그림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똑같이 점과 같이 똑같은 농도로 제가 지금 긴장이 좀 이렇게 긴장을 안 하니까 이게 연필선이 따로 가르고 있어요. 자, 집중을 하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사선을 이렇게 그리세요. 너무 빨리 그리지 마세요. 빨리 그리면은 딱딱한 선이 나와요. 그래서 약간 부드럽게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가셔도 돼요. 자, 연필을 돌려서 이렇게 그리시고, 자, 천천히 이렇게 그리세요. 자, 천천히 그리고요. 자, 이렇게 그리셨으면 이제는 이쪽 너무 우리가 연필 스케치할 때 오른손잡이는 이렇게 많이 하고죠. 왼손잡이는 이렇게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되게 편안한 선이에요. 우리가 편안하게 연필선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편해요. 이렇게 잘 안 되니까. 왼손잡이 같은 경우 이렇게 잘 돼요. 근데 오른손잡이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오른손잡이는 안 쓰는 방향 쪽으로도 우리는 연습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렇게. 자, 똑같이 집중을 해가지고요. 천천히 이렇게 연필선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쭉 따라오세요. 그러면은 우선 가장 기본 훈련인 연필선 연습부터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사물도 한번 그려보고요. 또 사물도 그려보고 또 어떤 풍경도 한번 그려보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그리고 싶은 것들, 내가 여행 다녔던 것들 이런 것들 한번 사진 촬영해 가지고 그리시고 그 다음에 직접 가서 그러니까 직접 가서 사생을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여행 스케치 같은 경우는 시간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10분 내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시간, 2시간, 3시간 내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10분 내로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선 연습, 기본적인 선 연습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약간 그 연필을 힘을 줬다가 빼낸 연습을 할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여러분들 스포츠 할 때나 무슨 그런 거 할 때도 골프나 이런 것도 할 때도 사람들이 그러죠. 선생님들이 힘을 빼세요 그러잖아요. 다 여기 그림도 힘을 좀 빼면서 그래야 돼요. 팔이나 손목에 긴장을 하고 힘을 주면은 그림이 안 나와요. 잘. 그래서 힘을 좀 빼고 여기 얇고 굵은 곳은 연필 여기 다른 정도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자, 이렇게 살짝 힘을 빼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고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긴장이 흐려지면 좀 그림이 좀 잘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것보다 사실은 이 연필 선들이 이런 선들은 이런데 어디에다 썼으면 좋겠다. 이런 선들은 여기에다 썼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자, 저도 긴장을 이렇게 집중을 안 하니까 이런 선수로 나오거든요. 관계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로로 이렇게 농도 조절 한번 해보자고요. 자, 가로로 진하게 갔다가 흐리게 갔다가 진하게 갔다가 흐리게 갔다가 진하게 갔다가 흐리게 갔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너무도 쉽죠? 자, 이번에는 저기 반대로 한번 볼까요? 흐리게 갔다가 진하게 갔다 이렇게 흐리게 갔다 진하게 갔다. 자, 너무 빨라나요 내가? 자, 이렇게 이것도 재미 붙이면 재미있어요. 여러분들
재밌다고 생각하고 그리세요. 그래야 그림을 끝까지 내 작품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선은 내가 연필선 이렇게 방향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사선도 한번 그려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자, 진하게 흐리게, 진하게 흐리게.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이 연습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돼야 그림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할까요? 흐리게 갔다가 진하게, 흐리게 갔다가 좀 진하게, 흐리게 갔다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그리는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 자, 길을수록 좀 힘들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안 쓰는 방향, 이쪽 방향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여기서도 한번 해보고요. 진하게 갔다가 흐리, 진하게 갔다가 흐리게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가셨으면은 너무 빠르나요? 여러분들 빠르면은 숙제로 하고, 자, 여기서 이제 반대로 한번 해요. 흐리게 갔다가 진하게, 흐리게 갔다가 진하게. 자, 흐리고 진하고. 그럼 연필선을 조금 세워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느낌 자체가 틀리죠. 그러니까 연필을 누워서 그릴 때하고 세워서 그릴 때하고 날카로운 선하고 뭉퉁한 선하고 그 서로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이번에는 연필을 강력을 조절해서 한번 해볼게요. 대신에 이번에는 연필이 우리가 이제 HB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H 쪽으로 가면은 연해지고 B 쪽으로 가면은 진해지는 거 아시죠? HB, 그 다음에 2B, 4B, 6B, 8B, 10B 막 이렇게 나오고요. HB, EH, 4H, 8H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경도도 틀리고요. 그리고 강도도 틀리고요. 그리고 진하고 연하게도 틀려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 연필을 갖고 하냐면 6B를 가지고 한번 해볼 거예요. 6B는 조금 더 진한데 여기서 워낙 이 T프라임이라는 연필 자체가 조금 진해가지고 T프라임 정도 그 정도밖에 안 할 거예요. 여기서는 자, 그래 진하고 힘 빼고 다시 진하고 힘 빼고 진하고 힘 빼고 이렇게. 자, 요 연습을 여러분들 이 연습은 되게 많이 해보셔야 돼요. 진하고. 자, 이번 연습. 자, 연필 선 연습만 잘하면 그림 반은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명암하고요. 형태 저하고 이렇게 관계를 하시면서 형태 배우고요. 명암 배우고 그러면은 보이는 거 그대로 그리는 건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거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죠? 그리고 충분히 이해 가시죠? 근데 저걸 지루한 걸 왜 그려? 근데 바로 그림으로 들어가지. 그림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림으로 사람 감정을 굉장히 이끌어내기도 하고 좌우하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감정 표현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만큼 사람 심리를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기초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쭉 따라오시면 돼요. 자, 이것도 너무 쉽죠? 이거 연필이 너무 작으니까 아까 그 깍지 낀 거 이것도 좀 깍지 꼈으면 좋겠네. 자, 이렇게 진하고 흐리고 진하고 흐리고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하루에 꼭 한 30분씩이라도 이렇게 이 연습을 저희 강좌가 끝나더라도 한 달 동안 계속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림 이거 재밌네 뭐 이런 형태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연필은 처음 보셨을 거예요. 파버 카스텔에서 나온 연필인데요. 우리나라 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심 전체가 다 이게 흑연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넓은 면도 사용할 수도 있고 날카로운 면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건 연필을 깎아서 쓰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연필을 깎잖아요. 이 속에 흑연이 들어있지만은 요거 같은 경우는 속에 흑연이 안 들어가 있고 그냥 전체가 다 흑연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다뤄볼게요. 자, 이번에는 물결 무늬를 한번 그려볼게요. 물결 무늬. 자, 이 물결. 자, 똑같은 톤으로 이렇게 물결을 그려볼 거예요. 자, 이런 것들도 여행 스케치에서 단순하게 많이 사용하는 선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시간 내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빨리빨리 하고 그리고 또 면적도 이렇게 굉장히 짧게 했어요. 좁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연습을 할 때 이것만 이 칸만 연습하지 말고 뭐 몇 개 연습을 하고 또 매일같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너무 쉽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연필의 특성을 살려서 좀 눕혀가지고 이렇게도 해도 돼요. 비슷하게 나오네요. 근데 눕혀가지고 이렇게 해보셔도 돼요. 눕혀가지고 하시면 약간 넓은 면이 이렇게 나오고요. 자, 넓은 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너무 쉽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걸 하냐면 그라데이션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라데이션 어떻게 들어가냐? 자, 이거는 더 심이 더 크네요. 이거보다 3배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심으로 되어 있어요. 통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뭐 몇천 원이면 충분히 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사서 연필 그 스케치 한번 하는 것도 좋죠. 자, 여기서 이제 그라데이션으로 자, 쉼 줬다가 뺐다가 줬다가 뺐다가 이렇게 줬다가 뺐다가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게 이렇게 하면 뭔 느낌이 나요? 오바트 느낌이 나죠? 움직이는 그런 그림처럼 이렇게 약간 오바트적인 그런 요소의 그림 선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힘을 줬다 빼고 힘을 줬다 빼고 힘을 줬다 빼고 자, 힘 조절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연필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좀 사용하고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피그먼트 라이너 펜 준비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때도 힘 줬다 뺐다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힘 줬다가 뺐다가 이것을 한번 열심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너무도 쉽죠? 긴장이 풀어지니까 아니면 긴장을 하니까 이런 선도 나오고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꾸불꾸불한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E자나 L자 쓰는 것처럼 이렇게 L자 쓰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도 쉽죠. 그래 대신에 힘을 줬다가 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줬다가 뺐다가 이렇게 해보시고 힘을 뺐다가 줬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느낌의 형태를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것은 이번에는 힘을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어떤 잘 그려놓는 작품 같겠죠? 자, 여기다 위에 이렇게 자, 잘하고 계시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의사소통을 하면서 하면은 참 좋을 텐데 여건상 그게 안 돼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작품을 가지고 피드백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따라서만 잘 해보세요. 너무 쉽죠? 자, 이번에는 좀 진한 것부터 이렇게 진한 것부터 흐리게 한번 해볼까요? 오, 집중이 흐려지니까 이것도 잘 안 되네요. 자, 반대로 그래서 좀 더 진하게 해주고요. 자, 진하게 해줬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라데이션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처럼 수직과 수평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처럼 수직으로 그라데이션 한번 해볼게요. 자, 연하게에서 진하게로, 또 다시 한번 진하게로, 또 다시 한번 진하게로, 이렇게. 그다음에 또 다시 한번 연하게 해서 이렇게 손목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쉽죠? 작은 면이니까. 자, 이렇게 진하고 또 진하고, 그다음에 진한 것부터 연하게, 진한 것부터 연하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단순간에 해볼게요. 이렇게 단순간에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해도 돼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가로선 같은 거 한번 해보. 가로. 자, 가로는 진한 것부터 이렇게. 여러분들 미술학원 다닐 때 미술학원 갔으면 이런 연습 엄청나게 했을 겁니다. 그 뭐냐면은 명암 조절, 농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이걸 기본적으로 시켜요, 선생님들이. 자,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연한 것부터 진하게 이렇게 한 번, 두 번 차츰 내려오면서, 그다음에 여기 진하게 단반을 한번 가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 단번에 이렇게 가고. 그럼 사선 한번 해볼까요? 사선도 자, 연한 거부터 진하게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부터 자, 연한 거부터. 저도 잘 안 쓰는 방향이라서 이게 약간 곡선도 되고 그래요. 자, 진한 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진한 거부터 단번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단번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 번에 걸쳐서 하셔도 되고. 하나, 자, 둘, 셋. 자, 이렇게. 그렇죠. 지금 여기까지 12개의 선 종류가 있는데요. 이런 종류 연습을 충분히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또 이렇게 어떤 그 물체 그리는 그런 선 연습이 좀 필요한데, 좀 지루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그림을 한번, 내가 여행했던 그림들, 아니고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들을 꼭 그리고 싶을 때 이런 선 연습을 꼭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게요. 자, 선 연습은 여기서 한번 마쳐보겠습니다. 만이 그림을 잘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그 선 연습을 가지고 하는 그림을 그리겠는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소점 잡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일소점을 가지고 일소점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일소점을 가지고 건물을 그리고, 그리고 건물과 어떤 식물이나 아니면 나무나 바위나 이런 것들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쉬울 것 같으면서도 이것도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준비물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소개했던 스케치북이나
아니면은 종이, 켄트지. 그게 A4 정도면 돼요. A4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연필이나 샤프가 필요합니다. 연필이나 샤프가 필요하고요. 그걸 이제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죠? 피그먼트 라이너 세트 준비 안 하실 것 같으면 저걸로 준비를 하셔도 돼요. 0.2 하나, 0.2 하나. 그게 만약에 집에 없다. 그러면은 그냥 볼펜으로 하셔도 돼요. 볼펜이 약간 광택기가 있고 그래서 볼펜으로 하셔도 검정 볼펜도 그렇고요. 볼펜으로 하셔도 돼요. 물이 번지지 않는 그런 재료면 관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통이 필요하죠. 물통은 집에서 하실 경우에는 그냥 그릇 하나 갖고 오셔도 돼요. 그릇 하나 갖고 오셔도 되고, 그리고 물감이 필요하겠죠. 물감은 자녀분들이 쓰셨던 거나 아니면 본인이 쓰시는 그 초등학생이 12가지 색깔 그런 것도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휴대용 아니더라도 자녀분들이 쓰셨던 그런 수채 물감 그걸로 하시면 돼요. 자, 이 정도 준비를 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종이, 그리고 연필, 그리고 피그먼트 라이너, 그리고 수채 물감, 그리고 붓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물통 하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은 조금 더 굉장히 급속도로 달려가지고 일수점과 일수점에 비례하는 그런 건물과 나무 그리고 다른 자연물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그 한 주 동안 열심히 선연습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